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파들 뜨겁게 달군 공약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돈을 벌어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인데요. 지역소멸 대안으로 너도 나도 공약했지만 정작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는 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주 등장한 햇빛연금 공약.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물론 화천, 양구, 인제군수 당선인까지 햇빛과 바람을 재원으로 한 연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2, 3년 후에는 햇빛연금을 받던 그런 복지농촌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햇빛연금도 부지 확보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해간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고 떠나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국적으로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 고속도로, 즉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한국전력의 변전 설비나 송전선로의 용량이 부족하면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대규모 발전 시설이 밀집해 있어 새로 만든 전기를 처리하기 버거운 곳이 많습니다. 호남 지방하고 강원도가 개통관리변전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개통이 좀 포화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자체장들이 무조건 햇빛소득마을을 한다라고 공약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걸 조사해서 에너지연금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단체장들.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을 넘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멸 대안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사명 당선인이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를 내세우며 강원 교육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진보 교육의 학력에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원 단체와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교권 보호와 학교 공동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당선인의 공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진보 교육감으로 강원 교육을 이끌게 된 강사명 당선인. 전국 16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50대 교육감으로 젊고 유능한 교육감, 새로운 정책으로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를 내세웠습니다. 문해력, 수리력을 기본으로 초등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진단평가도 결과만 알려주는 기존 방식이 아닌 세밀한 진단, 상시 보충으로 변화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뭐가 좋아졌는지 분석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갔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강릉 회산초 등 지역별 현안이지만 중앙투자심사 문턱이 높은 학교 신설이나 이전 문제는 폐교 대상 작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학교를 하나 없애고 짓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구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를 신설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면 정부의 동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우선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30분 무상통학, 이른바 사명버스도 추진하는데 지자체별 노선 개편이나 직영버스 확대는 물론 근거리 배정, 기숙사 지원까지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구 소멸 지역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를 하나의 캠퍼스에 담아내는 첨단 멀티캠퍼스 조성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 결제 1호 업무로는 예비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꼽았습니다. 교실 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 초등학교에 스마트폰 없는 교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당사자, 그것이 학생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는데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장학사님들을 파견 보내서 거기에서 직접 민원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경호 교육감 시절 발생한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의 갈등 문제는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단체와 신뢰를 우선 회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 교육은 있을 수 없다는 철학을 밝힌 강사명 교육감 당선인.
학력 저하와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 젊은 진보 교육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 도심 일대 가로수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적절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인데요.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줄기는 곳곳이 갈라져 성한 곳이 없습니다. 버섯이 넓게 퍼져 줄기를 뒤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 나무가 푸릇푸릇해야 할 시기지만 이렇게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대편과 비교하면 그 모습은 더 도드라집니다. 전문가는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무를 너무 깊게 심으면서 줄기 시작 부분과 땅이 맞닿는 지제부를 덮어버렸고 습도가 높아져 나무가 썩었다는 겁니다. 지제부 쪽이 썩어가지고 다 삥 돌아가면 다 썩은 거예요. 썩으면은 나중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가 물기는 전혀 이렇게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사망 판정을 하는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뿌리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철사가 제거되지 않아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옛날에 관행 따라 심었다 하지만 저 아쉬운 게 그 다 잘라줬더라면은 이게 뿌리 물리는 가름이 상당히 좋았을지 않았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인근 가로수의 50%가량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가만히 두면 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제부에 흙을 덜어내 자갈 등을 깔아 숨구멍을 만들고 영양제 등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머지 50%는 상태가 더 심각해 회생이 어렵다고 봤는데 장마, 태풍이 오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식재돼 있어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문제가 된 가로수들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5년 전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조성됐습니다. 2024년까지는 업체에 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 이제 원주시가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원주시는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 고사목을 제거하고 치료가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이자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경포호수가 물파래로 뒤덮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면 위를 가득 덮어 마치 녹차 라떼처럼 보이는데요.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배를 타고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섰는데 김인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멀리 대관령이 보이고 바로 옆엔 경포 해변과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석호, 강릉 경포호수. 하지만 호수가 온통 연두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 역시 수면이 온통 초록색으로 가득합니다. 최근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경포호수에 물파래 같은 해초류가 빠르게 번식하며 물 위를 가득 덮은 겁니다. 수초 제거선으로 건져낸 물파래를 자세히 보니 염주말, 창자파래, 구멍갈파래, 가시파래 등 대여섯 종류가 뒤섞여 있습니다. 경포호수 안쪽은 더 안 좋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시커멓게 부서진 물파래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수초 제거선을 타고 호수 안쪽으로 들어와 봤더니 이처럼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갑자기 기온이 오르며 물파래가 급격히 번식해 30톤가량을 제거했는데 이번 주 들어 물파래가 다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수초 제거선 2척을 투입해 호수 동쪽과 서쪽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번 주 한 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4일 경포해수욕장 개장까지 2주일밖에 남지 않아 강릉시는 제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2024년에도 이맘때쯤 물파래 수십 톤을 제거하는 등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점도 빨라지고 있어 강릉시는 아예 수초 제거선 한 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달부터 아주 급격히 번식했어요. 예전보다 한 1개월 정도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휘 보고를 드리고 배를 이제 수초 제거를 하는 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동해안 최고의 석호 강릉 경포호수가 때이른 물파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번영 회장과 상임이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48명의 지지 선언 명부를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오날인 오늘 강릉 단오제 행사가 닷새째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오재단에선 오전 10시 조전제에 이어 강릉 단오굿이 이어지고 씨름장에선 읍면동 예선전과 초등부 경기가 열립니다. 수리마당에선 월드컵 멕시코와 우리나라 예선전 경기가 생중계돼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고 오후 6시에는 강릉 단오제 장수 프로그램인 제33회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단오 전수교육관 공연동에선 오후 3시 필리핀과 태국, 중국, 일본의 국외 초청 공연이, 저녁 8시 단오공원에선 강릉 사천 합평 답교놀이가 펼쳐집니다. 영월 상동 광산에서 추진 중인 몰리브덴 광산 개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현재 진행 중인 시추 작업이 전체 계획의 37%까지 완료됐다며 시추 결과 과거 탐사 자료와 유사한 수준의 매장량과 품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몰리브덴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첨단 소재로 쓰이는 전략 광물이지만 우리나라는 공급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몰리브덴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답례품 배송비가 건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되고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강원도 지역소멸 대응 정책관실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